숨기면 숨길수록 더 찾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인가 봅니다. 보물 찾기에 나선 아이들의 설렘이 바로 이런 걸까요? 그래서 그토록 꽁꽁 숨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을철에 이제 모든 영양분이 뿌리로 들어갔으니까 그 단풍 들면 도둑철이라 보면 되죠. 단풍 따라 찾아든 선물, 혀끝으로 감상하는 가을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다시 못 올 2013년의 가을이 가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것 마냥 주변과 하나가 된 농장을 찾았을 때 농장지기는 나무꽃 노릇의 한창이었습니다. 기르는 동물에게 줄 먹이인 듯한데 이 빈 우리의 주인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제 보니 사슴농장입니다. 이쪽이 다 염소가 한 300~400도 기르고 있던 곳이에요. 여기 딱 들어와서 염소들을 보니까 염소들 새끼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내 자리다 생각을 한 거지. 딱 20년 전 첫눈에 반해버린 이 땅에 농장지기와 그 아내는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2번이나 흘러 농장에는 원숭미마저 깃듭니다. 낙엽 참 이쁘다. 뭐 하려고 그래? 이따가 불 뗄 거 하나솥에 떨어진 거 지저분하니까. 뭐야? 이러면 추녀 되는데? 추녀. 가을 여자. 낙엽이 이쁜지 모르겠다. 완전. 와. 남편 눈에 아내는 여전히 새색시인가 봅니다. 이 농장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안주인의 애정은 단연코 장독대에 쏠려 있습니다. 장맛 하나만큼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답니다. 4년이 넘었어요. 저게 사과나무 밑인데요. 저기가 그 전에 저 전산옥 주모가 주막을 하던 터예요. 알알이 정선 알알이 가사에도 나오고 있고요. 메밀가루에다가 능쟁이 나무를 소를 만들어서 말아서 전병으로 안주를 만들고 또 막걸리를 만들어서 전산옥 씨가 주모로 주막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성업을 했대요. 성업? 흥세영 헐듣고 까리야 돼지 워놓고 만지야 천사녹이는 술반 차려놓게. 띠꾼들이 동강을 떠나던 무렵 전설의 주모 전산옥이 새로 옮긴 주막터가 농장이었음을 전해들은 부부는 전산옥의 능쟁이 전병 부활에 소매를 걷어붙였답니다. 요거는 순나물이라서 요게 5월달에 준비가 안 되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능쟁이 전병이 입에 들어가기까지 정성, 시간, 땀 굉장히 사실 좀 귀한 거거든요. 그야말로 갖은 양념 묻힌 능쟁이 나물입니다. 미밀 전병 들기름에 지지는 냄새가 예쁘죠? 여기까지 풍기는 듯한데요. 그 위 능쟁이 나무를 펼치고 둥근 모양으로 말아 전병 모양을 갖춥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이런 아마 기행 같은 거 봤으면 경기했을 거예요. 가고 싶어서, 떠나고 싶어서. 근데 그런 욕구가 없어졌다니까. 항상 소풍와 있는 것 같고. 무심한 듯 소박한 메밀맛에 능쟁이 소를 가득 넣은 전병입니다. 능쟁이 전병과 찰떡 궁합은 막걸리. 그 옛날 떼꾼들이 먹던 바로 그 맛입니다. 달큰하고 매콤하고 부드럽거든요. 세상에 이런 맛은 어디서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맛있네. 천사와 모습. 이거는 올가매는 거야. 근데 가끔가다 자기 보고 천사라 하지 말아요. 희망사항이겠지. 천사예요. 천사가 돼줬으면 하는 희망사항. 주거니 받거니 오래된 부부의 혀끝에 가을이 당도했습니다. 높고 깊은 계곡마을 수감리에서 찾은 또 다른 맛은 낙엽 수북한 오솔길 끝에 있었습니다. 강원도에도 있는 지역만 있어요. 이게 뭐 아무데나 분포를 막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양지 바르고 해발이 어느 정도 되는 지역. 이 나무 이름은 발음하기도 어려운 복나무. 열매를 우리면 짠맛이 배어나오는 탓에 소금나무로도 불린답니다. 예, 이게 이제 온나무가인데 이 나무만 단풍이 이렇게 빨갛게 들어요. 그래서 다른 나무는 낙엽이 금방 떨어지는데 단풍이 들면서 아주 예쁘게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귀하던 강원도 산골에서 복나무 열매는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열매 겉으로 하얗게 보이는 것이 소금 성분입니다. 숲에 사는 새들도 이 열매를 쪼아 염분을 취한다는군요. 복나무에서 소금을 얻는 날이면 동네가 다 들썩거립니다. 이맘때면 벌써 수확을 마친 콩이 있기 마련이고 그 콩으로 만든 산골 두부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맛을 이제 기억하니까 이제 그대로 해서 건강도 생각하고 그래야 되니까. 물론 콩물을 엉키게 하는 간수로는 복나무 열매 우린 물이 쓰입니다. 바다 소금과는 달리 복나무 열매에는 시고 떫은 맛이 살짝 배어 있어 두부 맛은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시장 가서 두부 한번 좀- 사다 먹어도 될 텐데 이렇게. 아니 이거는 아이. 완전 건강식이지. 나트륨 없는 두부. 이런 걸 팔으면 사다 먹는데 파는 데가 없잖아. 언뜻 보면 검은콩으로 한 두부 같아요. 제가 검은콩으로도 두부 해봤거든요. 무엇이든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제 굳이 수고를 더해 만들어진 물건을 찾습니다. 5분 정도만 있으면 이제 기가 막힌 두부가 나오는 거야. 두부가 굳기를 기다리는 동안 또 한쪽에서는 물을 다듬고 있습니다. 동치미 국물 간은 복나무 열매 우려낸 짠물로 대신하고 고기 삶을 때도 간을 맞추기 위한 용도까지 두루두루 쓰입니다. 소금은 모든 요리 다 들어가니까는 이렇게 이제 갈수물 내리면 이 물로 갖다가 간을 맞추면 되니까. 근데 그 배추 절이는 거는 이걸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굵은 소금 바다에 나는 거 쓰고 집에서 반찬하는 건 다 이걸로. 더도 덜도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 자연으로부터 온전히 얻어낸 제철 음식들입니다. 김치하고 싸서 이제 먹으면 이게 아주
궁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억지로 짜내지도 않고 과장하여 덧붙이지도 않은 소박한 맛의 향연이 부럽습니다. 전또다 대표 먹으면 좋다. 야, 이거 아침 술 먹고 해장하면 좋겠다. 맞아. 아, 속 볶아. 아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자체도 상당히 고마운 거고 자연이라는 건 참 위대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맛있는 바라만 보아도 배부른 풍경입니다. 단풍 따라 골짜기 넘어 가다 보면 이르게 되는 곳. 넓은 들판 찾아보기 어려운 강원도에서도 소규모 떼기밭이 많은 마을 정선 도전입니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약초 팔아 자식들 공부시키던 곳으로 유명하다는데요. 자, 산삼 캐러 가자. 모노레일 타고 가을 소풍에 나선 이들은 이 동네 중학교 동창생들. 마을에서도 꽤 멀리 떨어진 산속 깊은 곳에 심어놓은 장뇌삼, 삼지구엽초, 더덕 등 각종 약초를 캐러 가는 중입니다. 줄기를 보면 알잖아. 줄기를 끝까지 쫓아가면 뿌리가 나와. 순이나무 거나 그거. 누군가의 눈에는 흔하디 흔한 잡초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효험 좋은 약초. 모를 때는 그저 경험 많은 이의 등 뒤에 서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산삼이라도 캔 걸까요? 신맛돌! 사삼이라 불리는 가을 떠덕입니다. 용한 산꾼들은 눈이 아니라 코로 더덕을 찾아낸다 합니다. 그만큼 진한 향이 일품인데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가을에 나는 더덕은 산삼하고도 안 바꾼다 하셨나 봅니다. 야, 냄새야. 그거 바구니 들으니까 되게 향이 난다. 그래. 향 되게 좋지. 더덕 좇기에 바빠 고개 들 줄 몰랐는데 눈을 돌려 위를 보니 나뭇가지마다 오가피 열매가 그득합니다. 오가피는 열매를 따서 설탕물에 절여놨다가 여름에 시원하게 음료수식으로 마셔도 맛있고 요걸 으깨 갖고 밥할 때 물을 탁 부어갖고 밥이 빨갛게 참 맛있게 된다니까. 그래서 효능도 좋고 맛도 좋고. 저 지나무 열매인데 그렇지. 이제 소박한 가을 잔치가 열릴 모양입니다. 중학교 동창들의 모처럼 해후가 지철 약초들 덕분에 보신의 장이 돼버렸습니다. 좀 맑아다 이거. 좀 내숙하고. 나는 왈가다 완전히 1인자. 쟤는 있는 둥 없는 둥 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얘들은 작아서 30년 전 그때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쌉싸름한 더덕구이의 음과 약재향 물씬 나는 오가피 밥을 푸면서 새삼 느껴봅니다. 가을빛을 꼭 닮은 알록달록 상차림. 동창생들 입에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했는데 조금 남자들 우울증 오는 게 조금 가실 것 같은데요. 이 음식 먹고. 계절이 선사해준 맛에는 남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가지에서 떨어지기 전 잎새에 그토록 고운 빛깔이 드는 이유를 새삼 곱씹어 봅니다. 어.